자, 오늘 제가 준비한 대학교 중앙대학교입니다. 오늘 중앙대학교 다빈치 전형과 탐구인재 전형에 대해서 좀 비교하고 우리 아이가 어디 지원했을 때 훨씬 유리한 라인을 구성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거는요, 학생부 종합전형 다빈치 전형인데요. 다빈치 전형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균형적 선발하는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공적 합성보다는 좀 균형적인 좀 다양한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활기록부가 조금 뭐 인성에 대한 평가나 전공에 대한 아니면 또 다양한 활동들, 학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조금 균형 있게끔 생기부가 구성된 아이들을 좀 선발하는 라인인데, 그래도 학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성적의 분포도가 조금 더 높게 형성되기는 합니다. 자, 1단계는요 서류를 100%로 분석하는데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를 근거로 분석했을 때 정성적 평가를 하는데, 그건 뒤에 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가 들어가냐면 면접이 들어가는 게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류를 100%로 구성을 하고요. 3.5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면접을 30%를 보는데 중앙대학교 면접에 대한 비중은 어떤가요? 라고 저희한테 물어보신다면 면접에 대한 비중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면접에, 이거는 저희가 컨쇼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중앙대학교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면접에 대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들 정도는 아니에요. 면접에 대한 비중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 면접을 가지고 저 앞에 있는 서류나 이런 것들을 확 뒤집는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면접에 대한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태까지 제 경험상. 왜 그러냐면 내신에 대한 등급이나 서류가 좀 잘 구성되어 있더라도 면접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학업에 대한 성적이나 서류가 잘 돼 있는 아이들을 좀 뒤집으면서 가는 거를 그렇게 크게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면접에 대한 비중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막 뒤집어질 정도로 커다란 이런 비중을 가져간다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서류 신뢰도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자소서나 그리고 뭐 생활기록부에 작성한 라인에 대해서 이제 진위 여부를 물어보는 건데, 중앙대학교 지원하시는 문과 아이들한테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책 읽은 것들 있잖아요. 독서 목록.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까지는 독서 목록이 필요가 없나? 그래서 그 책 읽은 거에 안에서 좀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안에 우리 애가 책을 읽은 활동들이 있거나 아니면 책에 대한 어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좀 잘 체크를 하고 가면은 면접 때 독서에 대한 부분을 좀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체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자기소개서 라인에서는 무조건 1번 라인에서 정말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떤 연구를 하거나 학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좀 구체적으로 활동 라인을 잘 구성하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다빈치 전형인데, 그러면 다빈치는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선발을 할까요? 자, 다빈치 전형이랑 사회통합이랑 고른기회가 똑같은 방향으로 뽑는데요. 일단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좀 균형성이에요.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다 골고루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통합 역량이라는 부분과 학업 역량 그리고 탐구 역량이라는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 통합 역량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이들에 대한 전공성에 대한 부분을 좀 낮게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학과와 딱 맞게끔 전공성을 살린다라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활동을 하거나 학과와 딱 떨어지지 않더라도 자신이 관심사를 가지고 활동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평가 요소 안에서 높게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학업에 대한 부분은 학업 성취도에 대한 부분이지만 단순히 등급만 보는 건 아닙니다. 원점수와 편차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학교 수준이나 학생의 수준 같은 것들도 다 보고요. 탐구 역량이랑 요 통합 역량이란 건 좀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보면은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에서 우리 아이가 비교과 활동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비교과 활동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떠한 뭐 인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이제 하는데, 보시면 여기 지금 이제 그래프가 들어가 있잖아요. 안에 어느 쪽으로 비중을 두고 가겠다라는 그래프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요 중앙 쪽으로 조금 쏠려가 있고요. 약간 이쪽 통합 역량과 탐구 역량 쪽으로 약간 비중이 좀 더 겹쳐 들어가는 건 있지만, 요 밑에 부분이 생각보다 가져가는 부분들에 대한 음영이 있다 보니까 좀 중심적인 부분으로 잡고 가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균형적인 부분의 중심을 잡고 가는데, 그래도 제가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아이가
비교과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자신의 관심 있는 활동들이나 아니면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 이런 것들이 조금 깊이 있게끔 운영되는 아이들의 선발 라인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탐구 인재보다는 확실히 균형적 선발을 하는 라인이 있고 학업 성적 같은 경우도 탐구 인재보다는 솔직히 조금 덜 보는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기록부 안에 전공성이 좀 부족하다라면 우리 아이가 지원하는 학과에 전공성이 좀 부족하다라면 다빈치를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학업에 대한 성적도 탐구 인재보다 학업에 대한 영향력이 솔직히 다빈치가 조금 더 낮게 형성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건 좀 이따가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합격한 아이들의 입결만 봤을 때는 다빈치가 더 높아 보이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이유도 좀 이따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전공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하게 구성됐는데 학과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학업에 대한 등급대가 조금 부족한 현상이 있다라면 다빈치가 탐구인재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고 생활기록부의 방향성이 좀 다양한 활동 라인들이 좀 구성되어 있다면 다빈치가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약간 균형 선발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선발 라인이 구성된다. 자, 그러면 다빈치랑 다르게 탐구인재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 탐구인재 라인이 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구인재 라인에는 이제 SW도 포함이 되는데요. 뭐가 틀리냐면 서류 100%입니다. 서류 100%라는 거는 일단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업에 대한 성적 자체가 비중을 좀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로 뽑고 또 하나는 탐구인재는 지금까지 항상 다빈치랑 비교했을 때 학업에 대한 비중을 높이 가져갔었어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이 성취도 부분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학업에 대한 등급이 좀 만들어져야 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받쳐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원하고자 하는 어떤 전공에 대한 방향성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면접이 없이 서류만 보는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 자 그러면 어떤 형식의 아이들을 선발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공적 값성 부분이 무려 30%가 들어가고요. 탐구 역량이 30%니까 요 비교과적 활동이 무려 60%를 가져간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학업 역량이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 성취도에 대한 부분은 아까 다빈치랑 20%가 똑같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묶어서 봐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전공 학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전공 학업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50% 정도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학업에 대한 부분이나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은 다빈치보다 더 높게 평가가 되고 학업에 대한 성적 자체가 약간 높게 평가가 될 거예요. 걷다가 면접이 없기 때문에 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비교과 활동의 전공적 값성과 어떤 탐구 역량에 대한 부분을 묶어서 보면 60%다 보니까 전공적 값성, 우리 아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생활기록부가 어느 정도의 일치성을 보여줘야 되고 전공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 같은 것들이 생기부 안에 있어야지 더 유리한 게 탐구예요. 이런 게 부족하면 다빈치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보시면 아까 음영을 따졌었는데 음영이 좀 이쪽 부분으로 되게 많이 쏠려 들어갑니다. 그죠? 요 아랫부분이 없고 좀 아까는 균형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균형보다는 이 위쪽으로 조금 쏠려 들어가는 현상이 있다. 그만큼 전공에 대한 활동들이나 그리고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높게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가 어디에 더 잘 맞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라인을 구성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소개를 쓸 때도 1번 라인에 우리 아이가 학업에 대한 어떠한 연구나 이런 거 쓸 때 전공과 관련된 학업이나 아니면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나 진로 활동이나 어떤 수행에서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게 탐구인재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다빈치와 탐구인재가 아이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죠. 일단은 학업에 대한 성적도 다빈치보다는 좀 더 높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공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뚜렷한 아이가 탐구형에 훨씬 잘 맞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앙대학교고요. 또 하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이 생기부는 솔직히 좀 균형적이고 전공성에 조금 그렇게 막 강하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 학업 성적이 됩니다. 라고 하면 다빈치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면접이 약해요. 이러면 솔직히 탐구형으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면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아이가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탐구로 오는 겁니다. 그냥 우리 아이는 면접이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연습을 해보고 충분히 준비를 하다가 안 되면은 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는 다빈치가 훨씬 잘 맞을 수도 있거든요. 점수는 일단 안 밀릴 거고 전공성이 좀 부족하다라면 다빈치가 맞거든요. 이해가시죠?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면서 우리 아이가 탐구형이 잘 맞는지 다빈치가 잘 맞는지 잘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빈치랑 탐구형은 어느 정도 아이들이 합격선을 형성할 수 있고 어느 학교 아이들이 구성하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다빈치랑 탐구형인데 다빈치가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어요. 이 두 전형 중에 어디에서 학업을 좀 더 많이 봅니까? 라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학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탐구형이 훨씬 많이 본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성적이 좋은 아이가 어디에 지원하면 좋으냐면 탐구형에 지원하는 게 훨씬 유리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뭘 보면 입결을 보잖아요. 입결을 보면은 이 다빈치랑 탐구형이 있으면 어디가 더 좋게 나와 있냐면 다빈치의 입결이 더 내신 등급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데이터 안에 답이 있어요. 보세요. 다빈치는요, 아까 말했지만 균형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전공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할 수도 있고요. 학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탐구인재보다 조금 비중이 낮게 형성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많이 붙냐면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붙어요. 그래서 다빈치는 일반고 아이들이 지원하면 유리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목고 아이들도 붙습니다. 붙지만 데이터에 대한 비중이 낮게 형성이 되죠. 그런데 이 데이터를 어디로 보면 탐구형으로 볼게요. 탐구형은요,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이 일단 그러니까 합격하는 아이들이 일단 37%로 확 줄어들어요. 거의 50%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50% 데이터가 다 어디로 이동했겠습니까? 특목고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탐구형 같은 경우는 특목고 전형이다 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보다는 특목고 아이들이 유리한 게 맞아요. 왜? 전공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특목고 아이들이 등급이 낮게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특목고 아이들 등급이 낮은데 왜 뽑혀요? 대학교가 아이들을 선발할 때 아까 학업 역량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원점수와 편차와 등급과 이런 거 다 본다고. 그러면 이 특목고 3등급 아이랑요, 일반 고등학교 1등급 아이가 똑같이 평가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를 저희 컨쇼가 지금 컨쇼 에듀라는 홈페이지가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오픈을 할 건데, 여기 보면 2347 학업 역량 계산기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원점수와 편차나 평균들 그리고 이수 단위들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가지고 전국 단위에다가 우리 아이 위치를 평가할 수 있게끔 해갖고 특목고나 일반고 아이들이 어디에 어떻게 위치되는지를 보면은 하고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컨쇼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일반 고등학교 아이가 3등급이 그러니까 1등급이고요.
특목고 아이가 3등급인데요. 얘네 둘 데이터 돌려보면요. 얘가 뭐 97점이 나와도 이 3등급 아이가요. 97점이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 특목고 3등급이지만 일반고 가면은 얘는 몇 등급이라는 거죠? 1등급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시죠? 그래서 탐구형은 특목고 아이들이 유리한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일반고잖아요? 그러면 다빈치를 지원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는데 어떤 아이들이 탐구형을 넣었으면 좋겠냐면 첫 번째,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1등급 때 뭐 중후반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제 전공적 합성 활동이 생기반에 잘 돼 있어요. 근데 면접을 못 보겠대요. 이런 경우는 탐구인재를 집어넣으면 충분히 해볼 만하세요. 특목고한테 안 밀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중앙대학교 오는 특목고 아이들은 일반 고등학교 1등급 때 중후반 아이들이랑 부딪혀도 충분히 해볼 만하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만약 우리 아이가 엄마 나 전공적 합성 잘 돼 있고 내신도 뭐 1등급 때 중후반이에요. 그런데 나 면접 잘 볼 자신 있거든? 하면 다빈치로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 다빈치는 전공적 합성보다는 균형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전공적 합성 안에도 다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라인으로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아까 다빈치랑 탐구인재 나눠드렸잖아요. 그걸 참고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를 또 분석해서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아이가 특목고 아이인데 성적이 좀 잘 돼 있어요. 그러면 탐구로 오는 게 맞고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만약 우리 아이가 전공적 합성 부분이 좀 약해요. 특목고인데 그러면 다빈치로 가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요런 것들을 좀 잘 따지면서 지원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러면 어느 정도 아이들이 합격선을 형성하고 있냐면요. 다빈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의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여기 등급대를 봤을 때 1등급 대 아이들의 데이터가 높게 형성되는 것 뿐인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 탐구인재 같은 경우는 1등급 대 애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막 2등급, 3등급 대 애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특목고 애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점수만 보잖아요. 단순하게 점수만 보면 여기는 1등급 대 아이들의 분포대가 높다 보니까 1등급 중심의 데이터가 형성될 거고요. 여기는 2, 3등급 대 아이들의 데이터가 높다 보니까 2, 3등급 대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아, 공부 잘하는 아이는 아, 다빈치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잘못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학업 성적이 좋고 전공성이 좋으면 탐구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만약 공부를 잘하는데 전공성이 조금 부족하다라면 다빈치로 가는 게 맞고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양쪽에다 다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 아이가 2등급 대 아이예요. 2등급 대 일반 고등학교 아이인데 전공성이 잘 돼 있다 그러면 탐구로 오는 게 맞습니다. 특목고 아이들이랑 맞짱뜨러 오는 게 맞아요. 전공성 믿고. 대신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야 돼요.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그래서 단순하게 입결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게 중앙대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등급대 아이들이 중앙대학교를 지원하면 좋은지 지금부터 한번 저희가 예측 데이터를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자, 보시면 다빈치랑 탐구인데요. 일단은 다빈치 같은 경우는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1점, 문과 아이들은 한 1.75에서 2.55까지. 그러니까 한 2.5등급 라인, 요 작은 이제 데이터 차이인데, 약간 뒤로 데이터가 빠지더라도 한 1.75에서 2.5 정도 라인인 것 같고요. 특목고 같은 경우는 이 특목고 안에는 지금 용인이랑 하나 얘네들 데이터 빠져 있습니다. 용인이랑 하나 데이터 빠져 있거든요. 그랬을 때 3.3에서 한 4.1 정도 라인 아이들이 지원하면 좋아요.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한 1.8에서 2.6등급 아이들, 그리고 특목고는 3.35에서 한 4.2등급 아이들이 다빈치에 지원했을 때 점수대가 형성되는 부분인 거고요. 탐구인재 같은 경우는 솔직히 특목고가 훨씬 유리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특목고가 더 유리한데 뭘 좀 봐야 되냐면 학업에 대한 점수대가 조금 다빈치보다는 높게 형성이 되면서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은 한 1.5 정도가 되고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한 2.35까지인데 솔직히 요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은 합격률이 확 낮아질 수 있어요. 대신 다빈치는 그렇지 않아요. 다빈치는 그렇지 않거든요.
대신 탐구인재 같은 경우는 등급이 뒤로 빠지면 빠질수록 합격률이 확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1등급 대 아이들 라인에서 2등급 대 완전히 초반 라인까지가 한번 탐구인재를 해볼 만하고, 가능하면 1등급 대 중후반 정도는 돼야지 지원권을 형성하기 좋고, 이과 같은 경우는 다빈치랑 다르게 탐구인재 쪽으로 점수대가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1.4에서 1.5, 1.6이면 점수대가 특목고 아이들이랑 부딪혀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목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2등급 때부터 해갖고 좀 분포대가 엄청 길게 빠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이렇게 분포대가 길게 빠지냐면 학교 수준에 따라 데이터 구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이 안에는 걔네들이 들어가 있어요. 전국자사 애들이. 걔네들은 5등급 애들, 6등급 애들, 얘네들도 합격선을 형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는 전국자사 데이터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요런 5.5나 6.0 아이들, 그리고 요 밑에는 요 아이들에는 과거 아이들 데이터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뒤로 좀 많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탐구인재 같은 경우는 솔직히 특목고 아이들은 학교 수준을 따져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등급만 보고 지원한다기보다는 학교 수준에 따져가지고 데이터를 구성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분석했을 때 학교 수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하다라면 2등급대에서 3등급대 아이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학교 수준이 좀 괜찮은 전국자사나 이런 표차가 조금 표준 편차가 좀 낮게 형성되는 학교들은 뭐 4등급대나, 그리고 전국자사 아이들은 막 5등급대, 과거 아이들은 막 6등급대, 이런 아이들도 충분히 합격선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목고 데이터만 봐도 알겠지만 다빈치보다는 확실히 탐구인재 쪽으로 특목고 데이터가 더 넓게 분석하는 게 맞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요 정도 데이터가 구성되었을 때 우리 아이 성적을 비교 분석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탐구에 맞는 아이와 다빈치에 맞는 아이를 구분해 드렸잖아요. 이것들을 잘 활용하시면서 지원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중앙대학교 다빈치와 탐구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